항복의 길, 항복의 길. 저자 에번 토머스. 이 책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을 다루며 일본의 항복을 이끌어낸 주요 인물들과 그들의 결정 과정에 초점을 맞춘 논픽션입니다. 이 책은 특히 미국과 일본 양측의 관점에서 전쟁의 마지막 순간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책은 3명의 인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헨리 스팀슨 당시 미국의 전쟁 장관으로 일본에 대한 원자폭탄 투하 결정을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는 핵무기의 사용에 대해 심각한 도덕적 고민을 했지만 결국 전쟁을 빨리 끝내고 더 많은 생명을 구하기 위해 폭탄 투하를 승인하게 됩니다. 제임스 번스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으로 트루먼 대통령의 조언자 역할을 했으며 전후 세계 질서 재편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무조건 항복을 주장하는 입장이었으며 일본과의 협상에서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스다미 이사쿠, 일본 천황의 주요 보좌관으로 전쟁 종결을 위해 천황을 설득하고 군부와의 협상을 조정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항복 결정을 이끄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폭격기 에놀라 게이에는 5톤의 원자폭탄 리틀 보이가 매달렸습니다. 조종사들은 청산가리를 지급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적지에 착륙할 경우에 쓸 비상용이었습니다. 에놀라 게이와 나머지 2대의 전투기는 초승달 빛을 헤치며 밤하늘을 날았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이 지난 오전 8시 15분 15초, 마침내 폭탄 투하실 문이 열리고 리틀보이가 밝은 햇살을 갈랐습니다. 43초 후, 조종석은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밝은 빛으로 가득했고 충격파가 폭격기를 때렸습니다. 곧이어 살아있는 생물처럼 끔찍하게 솟구쳐 오르는 구름이 조종사들의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그 아래 히로시마는 타르 양동이처럼 검게 끓어올랐습니다. 1945년 8월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은 전무후무한 공포를 자아냈습니다.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보이는 순식간에 7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습니다. 또 다른 7만 명이 곧이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도시의 60%가 파괴됐고 약 10km 평방미터의 땅에는 파괴된 건물 잔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는 마치 무시무시한 바람에 휩쓸린 평평한 잿빛 황무지처럼 변했습니다. 압도적인 위력 앞에 미군과 일본군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오키나와에서 출동을 기다리던 미 해병대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일본 본토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30만 명 넘는 미군이 죽을 것으로 관측됐기 때문입니다. 땅굴까지 파며 전면전을 준비하던 일본군은 넋이 나갔습니다. 미국의 스팀슨 장관은 원자폭탄을 투하하더라도 교토만은 피해달라고 군부를 설득했습니다. 군 일각에선 일본의 결정타를 알리려면 문화유산이 풍부하고 핵심 지역인 교토와 수도인 도쿄를 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스팀슨 장관은 마뜩잖았습니다. 그는 일전에 교토를 방문해 본 적이 있어 일본인들이 교토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았습니다. 또한 도쿄는 지난 3월에 진행한 소위탄 폭격으로 불바다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8만 5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 곳에 다시 원자탄을 쏠 수는 없었습니다. 책은 항복파와 항전파로 나뉜 일본 최고전쟁 지도회의의 갈등 상황, 원자탄에 대한 미국 지도부의 입장 변화, 예측 불가한 소련의 태도 등 당시의 복잡하면서도 급박한 상황을 전합니다. 특히 전쟁을 끝내야겠다는 각오와 함께 민간인 살상에 대한 두려움을 간직한 인물들의 욕망과 두려움을 탁월하게 묘사했습니다.